안녕하세요. 삼기당 한의원 원장 김권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그 질병, 통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통풍이 5, 60대 남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많았던 질병인데요. 요즘은 식습관의 문제로 인해 20, 30대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도 20, 30대의 통풍 환자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다행히도 젊어서 치료하실수록 완치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통풍에 대하여 잘못된 상식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프면 통풍, 안 아프면 치료라고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처음 통풍 발작이 일어나고 2, 3년간에 많이들 하시는 오해입니다. 통풍석은 여러분이 안 아프신 기간에서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석이 한층 더 커졌을 때마다 다시 통풍 발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물을 많이 마시면 요산이 많이 배출된다고 착각들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수분이 많이 배출될 뿐입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서 결과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셋째는 통풍의 원인이 술, 고기, 스트레스라고 알고 계신 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통풍에 걸리신 여러분보다 술도 고기도 더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은 주변 지인분들도 통풍에 걸려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반문합니다. 술, 고기, 스트레스는 통풍을 빨리 진행시키는 요인이긴 하지만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저희 삼기당에서는 적당히 술과 고기를 먹어도 통풍이 괜찮아져야만 완치가 된 것으로 봅니다. 도대체 통풍이란 어떤 질병인지,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완치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통풍은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시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그것을 분해하고 마지막에 남는 대사산물이 바로 요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화면 사진은 제가 치료했던 통풍 환자의 하루 종일 소변에서 나왔던 요산 결정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요산이 혈액에 녹아 있다가 점점 과다하게 증가하게 되면 관절에 하얗게 축적이 되면서 발생하는 병이 통풍 되겠습니다. 발병 부위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체온이 낮은 부위, 하지 관절, 그런 부위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통풍 발작이 엄지발가락에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부터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통풍은 심하게 통증이 발생하고 나서야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삼기당에서는 통풍을 크게 4단계로 분류합니다. 1기는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요산이 서서히 쌓여가는 잠복기로 고요산 혈증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혈액 중에는 요산 수치가 높지만 증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단계입니다. 2기는 처음 통증이 나타나셨을 때부터입니다. 대체로 처음 통증을 느끼고 나서 다음 통증 발작이 오기까지 안 아픈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때는 통풍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십니다. 그리고 3기부터는 통풍 발작 빈도가 6개월 이내로 자주 나오고 통증도 더 심해지고 발작 기간도 길어지십니다. 이때부터는 관절이 변형된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4기부터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통풍 부위가 여러 곳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관절 변형도 점점점 심해져서 발가락뿐만 아니라 복숭아뼈, 무릎 여러 부위가 울퉁불퉁 변형이 되게 됩니다. 심하신 분들은 손가락, 손목, 팔꿈치까지도 확산되시는 단계입니다. 이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통풍 발작이 진정되고 안 아파졌다고 해서 괜찮아진 것은 아니니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현명하신 겁니다.
저의 오랜 임상 경험으로 볼 때 통풍의 원인은 통풍에 잘 걸리는 체질을 타고나셨기 때문입니다. 통풍의 체질적인 원인 중에 공통점은 신장의 기능을 약하게 타고나신 겁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또 다른 이면의 원인들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첫째, 신장 기능이 허약한 체질, 둘째, 손발이 차가운 체질, 셋째, 흥분과 긴장을 많이 하는 체질, 넷째, 육식을 좋아하는 체질, 다섯째, 땀이 잘 안 나오는 체질, 여섯째, 잠을 잘 못 자시는 체질 등등의 체질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체질적인 원인들을 찾아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우선 안 아프게 할 것인가? 아픈 원인을 없앨 것인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통풍을 치료하고자 하실 때 먼저 결정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저의 3기당에서는 통풍의 원인을 해결하여 통풍을 완치시키고자 합니다. 진정한 통풍의 완치란 통풍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통풍 완치의 첫 번째 조건인 통풍석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그 녹여낸 요산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3기당에서는 이 완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치료 성공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통풍은 더 이상 난치병이 아닌 것입니다. 3기당에서 통풍을 치료하는 과정은요, 통풍석을 녹여내는 기능을 활성화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통풍석을 녹여내기 위해서 몸에서 명현반응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명현반응이 끝나면서 통풍석이 줄어든 것들을 환자분마다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녹여낸 요산을 체외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신장순환 기능을 활성화시켜 드립니다. 그 결과 소변으로 요산을 원활하게 배출시키는 것이 확인되게 됩니다. 한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통풍 치료약을 개발했다고 생각하십니다. 통풍은 어떤 한약을 복용하니 싹 치료되고 그러는 간단한 질병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통풍 환자분들을 치료해왔지만 그분들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다른 처방으로 치료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즉 환자 개개인의 특화된 맞춤 치료를 해드리기 때문에 치료율이 높은 것입니다. 통증이 잠시 누그러졌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잠든 사이에도 통풍석은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는 슬픈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3기당 한의원에서는 통풍석을 녹여내고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서 요산 배출이 원활하게 근본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 치료 효과는 90% 이상으로 좋으나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형편상 치료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치료해드리는 환자분들께도 항상 드리는 말씀으로 아래 자료 화면과 같이 관리하시면 통풍의 진행을 현저히 늦추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3기당 한의원 원장 김권식이었습니다.